안녕하세요. 어린이 카시트와 패밀리카 안전정보를 이야기하는 아이와차입니다. 오늘은 미니밴 또는 3열 SUV, 3열 자동차의 3열은 과연 안전할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3열 자동차를 타고 있죠. 3열 자동차라는 것은 이렇게 앞에 1열 그리고 이 뒷좌석이 2열입니다. 이 뒤에 의자가 하나 더 있죠. 이걸 3열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3열 차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팰리세이드라든지 카니발, 소렌토 그런 차들 다 3열 자동차들이죠. 예를 들어서 5인 가족, 다자녀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기 2명에다가 성인 보호자가 한 분 같이 타야 된다든지 3열에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뭐 여행도 가고 동네 마트도 가고 학원도 가고 애들 픽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아이들이나 가족들을 태운다는 것이 과연 이 좌석들을 믿을 수 있는 좌석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의 안전성의 발전은 이슈가 되는 공개된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량 안전성의 발전이 있느냐 없느냐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NHTSA, 니자라고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 같은 기관인데요. 자동차를 오래전부터 충돌 테스트는 해왔습니다. 그 나라의 차량을 충돌 테스트를 거쳐야만 유통이 가능했으니까요. 평평한 벽에다가 차량을 직선으로 정면 충돌시키는 원시적인 프로토콜이죠. 옛날에 충돌 방식이었고 그 당시에는 AIHS라는 보험협회가 이렇게까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안전성을 좌지우지하는 테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시중의 자동차들을 구입해서 자신들이 테스트해서 그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정면 충돌에 대한 테스트가 평평한 벽을 받는 테스트에서 부분적으로 정면에 한 35%만 고정된 벽을 부딪히게 되는 오버랩 테스트라는 게 처음에 탄생을 했죠. 그렇게 돼서 한쪽만 충격을 줬을 때 정면 충돌에서 어떤 부상 정도가 나오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면 충돌만 생각하던 자동차 브랜드들은 오버랩 테스트에 대응을 못해서 엄청나게 점수들이 다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가 공개되고 나서 대응을 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 자동차 브랜드들이 그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전 세계 자동차들의 안전성이 한번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수년간 진행되다가 35%를 충돌시키는 테스트에 적응이 된 그 시기에 IIHS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라고 해서 차량의 극히 일부분만 충격해서 정면 충돌 이제 상황을 알아보는 테스트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35%를 충격했던 그 브랜드들이 그 15% 충돌에 대한 대응을 못해서 안 좋은 점수를 받은 차들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테스트에 구애받지 않고 차량의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정면 충돌 35%, 15% 이런 거에 관계없이 다 좋은 점수를 받았던 브랜드는 볼보와 스바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 시험에 대응해서 차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시험의 프로토콜이 향상이 돼야 차체의 안전성의 완성도도 그 실험에 맞춰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운전석 쪽만 때리다 보니까 이 자동차 메이커들도 안전한 부분을 운전석 쪽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 IIHS에서 또 재미있게 조수석 쪽으로 또 다시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점수가 나쁘게 나온 차들이 나왔습니다. 뭐 토요타나 현대 같은 차들이 그렇게 됐었죠. 그때 한번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수석과 운전석의 안전성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상황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2열 후석의 안전성을 알아보던 IIHS는 지금 정면 충돌 모더레이트 오버랩 테스트를 알아볼 때 2열의 안전벨트의 경로와 안전벨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까지 지금 알아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업그레이드된 모더레이트 오버랩 테스트에서 나가 떨어지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안전벨트의 경로와 안전벨트의 시작점 그리고 시트의 형상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자동차 브랜드들이 거기다 따라서 안전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3열 안전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테스트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후방 추돌 테스트가 있긴 있습니다. NHTSA 니자에서 신차 평가를 할 때 VSS 301이라는 항목이 무엇이냐면 차량의 후면을 80km/h의 속도로 자동차 모형이 달려와서 충돌을 시키긴 시켜요.
그러나 그것은 이 뒤에 탑승하고 있는 인명의 안전성을 알아보는 테스트가 아니라 차량 밑에는 연료 탱크가 있어요. 뒤에서 80km를 부딪혔을 때 그 연료 누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당연히 이 3열에 대한 안전성을 지금 챙기고 있지 않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전기차도 3열 차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전기차의 3열 자동차 안전성도 사실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3열 안전성 뭐 여기에 초고장력 강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없습니다. 일부 자동차 회사들만 또 3열까지 이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 때 원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3열까지 신경을 대부분 안 쓴다는 것이 우리가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족 이상, 5인 가족 이상, 그래서 내가 미니밴을 샀다, 그리고 부모님들 모시고 있어서 3대가 같이 살기 때문에 카시트 세대를 놓고 또 더 추가로 좌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구입하신 분들도 데일리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차량을 사용할 때는 2열에서 카시트 사용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3열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3열은 어쩌다 한번 차량이 사람들이 많이 타야 될 때, 그럴 때 이벤트로서 우리는 사고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면 그만큼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어쩌다 한번 타면은 그 확률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물론 안 쓰면 가장 좋지만 우리는 쓰기 위해서 이 차를 샀으니까요. 3열은 데일리가 아니라 이벤트 좌석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3열의 안전성은 지금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니 여기에다가 내 소중한 자녀를 매일매일 태우거나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매일 거기다 태우면 어쨌든 좋을 건 없다 이거예요. 어쩌다 한번 쓰면 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열을 상시 사용 안 하려고 2열에다가 카시트를 2개 내지는 3개 정도를 달아야 하는데, 그 핵심 포인트는 카시트를 2열 중앙에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이 3열을 매일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차는 지금 폭이 2m에 달하는 미니밴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2열 중앙에 앉아도 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7인승 SUV라든지 일반적인 우리 중형급 차량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2명 키우고 있을 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카시트 하나가 있고 여기에 카시트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부모님 중에 어머님들 많이 타실 겁니다. 여기에 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깨도 펴지 못하고,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작거나 없거나, 이 착좌부 형상도 이렇게 평평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후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솟아 올라 있거나, 그리고 이 바닥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안전벨트 버클들도 이 미니밴처럼 이렇게 널찍널찍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매립이 돼 가지고 좁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계속 엉덩이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안전벨트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어머니나 보호자가 여기에 낑겨서 타는 거 불편하고 안전하지도 않고, 만약에 후방 추돌 당했을 때 여기 헤드레스트가 낮으면 또 목도 뒤로 꺾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이소픽스 앵커가 달려 있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천상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열 중앙에 아이소픽스 세트가 달려 있다는 거는 거의 최고의 패밀리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이 중앙에 이렇게 아이소픽스가 풀 세트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여기는 그냥 3점식 안전벨트만 있고 아이소픽스 카시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벨트로 설치할 수 있는 카시트를 구입한다면 요 뒤에 테더 앵커라고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실래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테더 앵커예요. 이렇게 테더 앵커가 있죠. 여기 보시면 요 뒤에 닷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배에 있는 닷이 앵커인데, 요거를 테더 앵커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서 앞으로 고정을 해주면 자동차가 달리다가 카시트가 사고가 나서 충돌을 했을 때 카시트가 앞으로 날아가는 것을 뒤에서 잡고 있는다는 개념의 장치예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안전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차량들은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둘, 양쪽에 하나씩 2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차량에 3개 이상이 달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 안전 기준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제작 안전 기준에 이 법 조항이 없어요. 그냥 2개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들은 요거 하나, 요 쇠붙이 하나를 안 달아주는 거예요. 현대 기아 자동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가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동안 뭐 아반떼, 소나타, 뭐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등등등 이런 모든 자동차들은 북미 지역에다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설계된 차들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작 안전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UN에서 지정한 유럽과 글로벌 제작 안전 기준을 기반으로 차량을 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북미 쪽은 또 다릅니다. 제작 안전 기준이 FMVSS라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차량을 제작하는데 그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제작 안전 기준은 유럽 글로벌을 따라가고 실제로 제작하는 차들은 북미에 팔리는 차들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대부분의 차량들이 북미를 수출을 염두로 두고 만들었으면 이런 쇠붙이가 그냥 달려 있으면 됩니다. 자국민들한테 팔 때도. 근데 요거를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요거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요걸 없애면 일단 우리나라 법규는 맞습니다. 3개 이상이라는 그 문구가 없기 때문에 2개면 양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2개면 되는 거예요. 2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카시트 2개 달고 가운데 앉아야 됩니다. 가운데 성인이 앉아야 돼요. SUV나 미니밴에서 2열 중앙에 카시트를 설치를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카시트를 이렇게 양쪽에만 달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3열 차인데 3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만약에 8인승 팰리세이드나 소렌토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달려있으면 시트 슬라이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차들은 이 상태로 맨날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가운데 불편하게 부모님이 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쇠붙이 테더 앵커 하나만 중앙에 달아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부모님은 정규 좌석에 불편하지 않게 정확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카시트도 불편하지 않게 되겠죠. 중앙에 설치만 된다면. 안전벨트로 설치하고 뒤에 테더 앵커만 연결해주면 아주 안전한 설치가 가능해요. 이렇게 부모님도 편해, 안전해, 애기도 안전해. 그리고 차량 안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이 2열 중앙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옆에, 뒤에 이 외부의 충격에서 가장 먼 곳이 2열 중앙이니까요. 그래서 2열 중앙을 카시트에 태워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게 사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들에게 미국 수출형 차량에는 이 중앙에 테더 앵커 달아주시잖아요. 근데 내수용 차에서는 중앙 테더 앵커를 빼는데 수출형과 내수용에 그 테더 앵커를 빼고 안 빼고 요거를 사실 나눠서 시트를 제작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생산 라인이 같은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트에 붙어있는 쇠붙이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카시트를 하나 더 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한국법에서는 이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더 달면 이렇게 카시트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뭐 3열을 상시 사용하지는 말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이벤트 좌석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이쪽에다 카시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3열로 드나들 수가 있는 또 상황이 되니까 여러모로 편리하다. 2열 중앙에다가 테더 앵커 쇠붙이 딱 하나만 달아달라. 결론을 이제 드리자면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3열 자동차를 구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3열을 타고 있는 사람의 안전성을 알아본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 좌석을 너무 신뢰하지는 말고 매일매일 가족들을 태우지 말고 2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3열은 이벤트 좌석으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3열 패밀리카 3열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그 안전 이야기, 카시트 이야기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